안녕하세요. 데이터 마법사의 강동우, 박효선, 윤희수입니다. 저희는 데마톨러지 데이터셋을 분석하였습니다. 발표 순서입니다. 저희는 1차, 2차 데이터 탐색 결과를 다시 한번 언급하고 신경망 분석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변 조사 및 최종 결론을 발표하겠습니다. 1차 데이터 탐색 결과입니다. 저희는 UCI에서 데마톨러지 데이터셋이라는 피부질환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이 데이터는 미싱 밸류 8개를 제외한 총 358개로 홍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는 11가지 독립 변수와 홍반의 정도를 나타내는 종속 변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 데이터 마법사조는 데마톨러지 데이터셋 분석의 기대 결과로 11개의 독립 변수 중 가족의 역사 독립 변수가 홍반의 정도에 가장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데이터 초기 분석입니다. 원자료는 홍반의 정도에 따라 0, 1, 2, 3으로 나누었으나 0과 1 값이 매우 적어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홍반의 정도를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홍반의 정도가 0과 1의 값을 가지는 데이터는 로우 문자형 변수로 변환하였으며 홍반의 정도가 2와 3의 값을 가지는 데이터는 하이 문자형 변수로 변환하였습니다. 변환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즉 하이 데이터와 로우 데이터에서 홍반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비율을 파이 차트로 시각화하였습니다. 스케일링 변수입니다. 스케일링 변수는 확장을 의미합니다. 로우 데이터에서 스케일링의 정도가 2 또는 3인 데이터들은 26%를 차지하고 하이 데이터에서 스케일링의 정도가 2 또는 3인 데이터들은 77.7%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스케일링의 정도가 큰 비율은 홍반의 정도에 영향을 더 미치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볼더 변수입니다. 볼더 변수는 명확한 경계를 의미합니다. 로우 데이터에서 볼더의 정도가 2인 데이터는 37.93%를 차지하고 하이 데이터에서 볼더의 정도가 2 또는 3인 데이터들은 64.6%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볼더의 정도가 큰 비율이 높을수록 홍반의 정도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상관관계 분석 그림입니다. 파란색이 진해질수록 양의 상관관계, 빨간색이 진해질수록 음의 상관관계를 뜻합니다. 스케일링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은 색이 연하여 상관관계의 유무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느껴 상관관계 계수를 구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스케일링 변수와 볼더 변수의 상관관계가 0.2보다 크므로 홍반의 정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케일링 변수와 볼더 변수는 홍반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상관관계만으로는 유의한 변수 선택의 어려움을 느껴 의사결정 나무와 GLM, 스텝와이즈 방법을 이용해서 좀 더 정확한 변수 선택을 하였습니다. 1차 데이터 분석입니다. 의사결정 나무와 프루닝을 통한 변수 선택 과정입니다. 의사결정 나무를 통한 변수 선택입니다. 의사결정 나무 모형을 보면 첫 번째 노드는 스케일링입니다. 따라서 스케일링 변수가 홍반의 정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독립 변수라고 예상하였습니다. 더 정확한 분석을 위해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이용해 최적의 트리 사이즈를 찾아보았습니다. X 에러 값이 1로 제일 작은 1번 트리 사이즈가 가장 최적의 트리 사이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때 1번 트리 사이즈의 CP 값은 0.034483으로 다음 프루닝을 그릴 때 이용하였습니다. 크로스 밸리데이션에서 찾은 1번 트리의 CP 값으로 프루닝을 돌렸을 때의 트리입니다. 트리를 보고 총 6개의 변수인 확장, 다각형 구진, 여포 구진, 경계, 연령, 가려움 등이 홍반의 정도에 영향을 주는 유의한 독립변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확장은 1번 노드에 있으므로 홍반의 정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변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1차 데이터 분석 결과입니다. 확장, 명확한 경계, 여포고진, 연령, 다각형 고진 변수가 홍반의 정도에 영향을 주는 유의한 독립변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확장과 명확한 경계 변수는 영향이 큰 변수로 판단하였습니다. 2차 데이터 탐색 결과입니다. 2차 데이터 탐색 과정은 앞서 보인 데이터 시각화와 의사결정 나무에서 선택한 변수들과 비교하여 영향력 있는 변수를 선택하기 위해 스텝와이즈 분석, 랜덤 포리스트 분석, 그리고 로지스틱 리그레션 분석을 사례로 실시하였습니다. 스텝와이즈 방법은 영향력 있는 변수만 걸러내기 위한 레골드 엘리미네이션을 통해 얻은 AIC 값이 가장 낮은 값의 모델을 선택하는 것인데 AIC 값은 마이너스 255.73으로 가장 작은 값입니다. 따라서 유의한 변수는 가족의 역사, 다각형 고진, 여포 고진, 연령, 경계, 확장 총 6개입니다. 랜덤 포리스트 방법은 변수의 중요도를 확인함으로써 홍반의 정도에 더 큰 영향을 주는 유의 변수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랜덤 포리스트 방법 결과 홍반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중요도 순위는 나이, 확장, 가려움증, 경계 순서입니다. 오분류의 정의는 다른 그룹으로 분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R 결과 중에 컨퓨전 매트리스를 보면 하이 그룹에 속해야 하는 것이 로우 그룹에 잘못 분류되는 경우가 10개, 로우 그룹에 속해야 하는 것이 하이 그룹으로 잘못 분류되는 경우가 24개로 총 34개가 잘못 분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분류율은 238분의 34로 14.29%이고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는 238개 중에 204개는 유의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 방법을 통한 유의한 변수를 확인하였습니다. 스케일링 변수가 유의 수준 95%에서 p-밸류 값이 0.05보다 작으므로 홍반의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스텝와이즈 분석 방법을 통한 변수 선택입니다. 유의한 변수는 가족의 역사, 연령, 여포 고진, 확장, 가려움증, 다각형 고진 총 6개입니다. 랜덤 포리스트 분석 방법을 이용한 변수 선택입니다. 홍반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중요도 순위는 연령, 확장, 가려움증, 명확한 경계 순서입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 분석 방법을 이용한 변수 선택입니다. 확장 변수가 홍반의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차, 2차 데이터 탐색 결과입니다. 스텝와이즈, 랜덤 포리스트, 로지스틱 리그레션 분석을 이용한 홍반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수는 확장, 가려움증, 다각형 고진, 명확한 경계, 가족의 역사, 연령, 여포 고진 변수입니다. 신경망 분석입니다. 신경망 분석은 의사결정 나무나 다른 통계 기법과는 달리 입력 변수들의 비선형 조합을 통해 결과를 제공하기 때문에 예측력이 우수합니다. 신경망 분석에 앞서서 독립 변수가 11개가 있는 원데이터로 분석을 하면 예측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1차와 2차 데이터 분석에서 유의하지 않다고 판단한 페보너 현상, 구간 점막의 참여, 무릎과 팔꿈치의 참여, 두피 참여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확장, 명확한 경계, 가려움증, 다각형 고진, 여포 고진, 가족의 역사, 연령 변수를 통한 신경망을 그려서 살펴보았습니다. 신경망 분석 결과입니다. 레이히드 원으로 가는 값들 중에 확장, 명확한 경계, 여포 고진 변수가 가장 큰 값을 갖습니다. 레이히드 2로 가는 값들 중에 명확한 경계, 가려움증, 여포 고진 변수가 가장 큰 값을 갖습니다. 따라서 명확한 경계 변수가 양쪽으로 가는 값이 크므로 신경망 분석에서는 명확한 경계 변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으로 로그 아즈값의 분포를 알 수 있는 제너럴라이즈드 웨이트를 살펴보았습니다. 개별 설명 변수 가려움증 변수는 로그 아즈값이 0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서 결과에 기여하는 바가 있지만 그 정도가 작습니다. 개별 설명 변수 명확한 경계는 로그 아즈값이 0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서 결과에 기여하는 바가 있지만 그 정도가 작습니다. 개별 설명 변수 확장은 로그 아즈값이 0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서 결과에 기여하는 바가 있지만 그 정도가 작습니다. 개별 설명 변수 다각형 고지는 로그 아즈값이 0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서 결과에 기여하는 바가 있지만 그 정도가 작습니다. 개별 설명 변수 여포 고지는 로그 아즈값이 0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서 결과에 기여하는 바가 있지만 그 정도가 작습니다. 개별 설명 변수 가족의 역사는 로그 아즈값이 0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서 결과에 기여하는 바가 있지만 그 정도가 작습니다. 개별 설명 변수 연령은 로그 아즈값이 0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서 결과에 기여하는 바가 있지만 그 정도가 작습니다. 신경만 분석 결과에서 모든 독립 변수가 기여하는 바가 적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신경만 분석을 최종 결론에서 배제하였습니다. 주변 조사 및 최종 결론입니다. 주변 조사입니다. 저희는 분석 초기의 가족의 역사 변수가 홍반의 정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변 조사를 한 결과 후생 유전학의 도움으로 유전자의 정보가 후손에게 전해진다 할지라도 후손이 어떤 환경에 살고 있냐에 따라 유전자 발현이 다르게 나타나는 점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후생 유전학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임신 시 몸 상태, 출생 후 소유 습관, 알레르기 체질 개선 유무 등에 따라 유전된 질환의 유무가 결정이 됩니다. 홍반이란 출혈, 발적이라고도 불리며 여러 가지 자극에 의한 가장 흔한 피부 반응 중 하나입니다. 홍반은 피부가 붉게 변하는 것과 혈관의 확장으로 인한 피가 고이는 증상을 말합니다. 혈관에 혈류가 많아지거나 혈관 주변 조직의 변화가 우리 눈에 보이는 정도가 홍반으로 여겨집니다. 구식이란 반점과 달리 진피 내의 염증이나 표피 진피 증식에 의해 피부가 솟아오르는 증상을 말합니다. 경계가 명확하고 끝이 뾰족하거나 둥글게 생겼으며 대부분은 표피 및 진피 상부층에 존재합니다. 또한 피지샘 주위나 땀샘, 털집 입구에 생기기도 합니다. 따라서 홍반과 구지는 다른 피부 반응으로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5주차까지 분석했던 방법과 주변 조사를 통한 최종 변수 선택입니다. 1차, 2차 데이터 탐색 후 7개의 변수를 좁혔습니다. 모든 분석 결과에 중복되는 변수는 확장과 명확한 경계 변수입니다. 주변 조사를 통해 가족의 역사, 연령, 여포 고진, 다각형 고진, 가려움증 변수를 제외하였습니다. 따라서 최종 변수를 확장과 명확한 경계 변수로 선택하였습니다. 피부 질환의 예방 방안입니다. 피부 질환은 부모로부터 유전되었다 하더라도 관리 여부에 따라 치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줄이는 노력과 손 씻기, 과일 섭취, 조기 치료 등으로 피부 질환을 예방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데마톨러지 데이터셋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